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님이신데 나정주 TV도 여러분들 경제 아주 알기 쉽게 푸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조합 조직률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것도 좀 요즘 이슈입니다. 예, 삼성이 드디어 뭐 노조를 안 할 수 없게 이제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데. 네. 네. 그 삼성이 이제 며칠 전에 6월 1일 날 오랜만에 이제 사장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외부 인사를 초청했는데 예.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를 이제 초청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사위 이제 위원장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노동 1세대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분인데, 아니 삼성이 이제 사장단 회의를 하면서 이제 노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갖다가 강사로 초청했다.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손 들은 셈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가 그러면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글로벌 컴패티티브니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노사 협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55위였습니다. 세계에서. 네. 노사 협력 지수가.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력이 잘 되냐? 이게 이제 55위니까 높은 건 아니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130위로 떨어졌어요. 예? 130. 아니 노조 활동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건 뭐 좋아졌어야 되는데 반대로 악화가 됐다는 얘기네. 이제 노조가 이제 대립적으로 나오고 대립적으로. 노사분규하고 하니까 노사분규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노사분규 심화 정도가 아주 그 나쁜 순위로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노조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애초에 그 취지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의 권익을 뭐 향상시키고 뭐 사업 사주와의 관계를 더 이렇게 해서 뭐 회사도 잘 되게 하고 노동자의 권익도 올리는 건데 이게 반대로 맨날 으쌰으쌰 투쟁만 하고 하니까 극한 상황으로 몰려서 더 안 좋아진 결과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는 이제 친노동 정책을 펴니까 노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노사분규 별로 안 일으키고 뭐 그럴 걸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노사 뭐 이렇게 많이 가입시킬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피니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조죠. 네. 노조의 이제 조직률인데, 조직률이라는 거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 노조에 얼마큼 가입했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큼 노조에 가입했느냐. 백분율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점선 좌측으로 박근혜 정부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문재인 정부. 2017년도는 약간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촛불 난동이 일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힘을 2017년 5월 달에 취임했으니까요.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그 취임도 그렇지만 2017년 뭐 한 3, 4월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뭐 거의 쓰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촛불 난동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17년은 좀 예외적으로 봐주시고 뭐 그래도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조직률이 약 10%대입니다. 그러네요. 10.3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무려 11.8%로 고공점프를 합니다. 엄청 뛰어네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친노동 정책을 피는데 노조 가입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것을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데이터가 가용한 그 주요국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직률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뭐 성향상 또는 어떤 나라는 임금 근로자, 우리나라 같은 임금 근로자가 작거든요. 왜냐하면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률 자체로 비교하는 건 안 맞습니다. 국가별로. 그러나 조직률의 변화율은 이제 변화율은 그렇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세니까요. 자,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한국이고 빨간색이 일본, 그다음에 연록색이 대만, 그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보라색이. 근데 보시면 다른 국가는 그 2013년부터 17년, 18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네. 거의 없죠. 우리 대한민국도 뭐 2016년까지는 다 추세가 변화 없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랬었네. 그런데 2017년부터 대한민국만 확 올라갔네요.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는 무려 10.3%나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엄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갭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경제 구조에서 노조가 어떤 노조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그러면은 양대 노총은 그뭐 얼만큼 조합원 수가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한국노총이고 네. 빨간색이 민주노총입니다. 아, 민노총이 확실히 이게 확실히 많이 그 보시다시피 18년도에 무려 아이고. 36.1%나 이 조합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국노총은 뭐, 예. 뭐 비슷하게 조금, 이제 예, 왔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8년도에 드디어 여태껏 18년 전에 17년까지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딱 역전되는 시점이 바로 18년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말하자면 우군 가장 효자가 민노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그게 이제 숫자로 정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공생관계네. 예, 엄청나게.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직 형태별로 봤습니다. 네. 이제 조직 형태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기업이고, 기업에서의 이제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업종별 노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연록색이 이제 산별 노조는 이제 같은 산업 내에서의 이제 노조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18년 들어서 그 산별 노조는 15.1%, 다음에 이제 기업하고 지역별은 여기서 7에서 8% 늘었습니다. 다 이 의미는 현 정부 들어서 전방위로 다 늘었다. 모든 조직에서 이 조합이 확 노조가 확 늘었다. 근데 이제 그게 기업별 늘은 거보다 산별하고 지역별 업종별 산별이 많이 늘었죠. 예. 많이 그 늘은 폭이 너무 많이 느네요. 예.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팍 늘었다. 뭐 다 그냥 뭐 다 그냥 늘어버렸다. 현 정부 들어서.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거는 이제 적용 법규별로 한번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파란 게 이제 노조법을 따르는 거고, 빨간 게 이제 공무원 노조법을 따르고, 연록색이 이제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교원 노조가 2016년도에 마이너스 17.9% 노조가 확 떨어집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겁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 이제 퇴직 교원을 갖다가 정교조에서 노조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법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이거를 법의 노조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빠져갖고 이제 16년도에 18.7% 확 이제 줄은 거죠. 이 교원 마이너스 87.9%나 확 줄었네요. 왜냐하면 이제 교원 노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약 정교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5만 명인데 이 전체적으로 한 7만 명 되는데 교원 노조가 거기서 5만 명을 차지하니까 대다수를 차지. 그게 확 빠지니까 이제 80.9%가 이제 확 꺼진 거죠. 교원 노조법에 따르는 조합원 수가. 근데 이제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정교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 보면은 공무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하고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가 무려 30.5%나 확 증가합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은 이 공공 부분에 일하는 그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 분야는 뭡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노조를 많이 가입했다? 그 얘기는 공공 자체가 민간에 비해서 비율이 떨어지는데 비효율이 엄청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효율이요. 왜냐하면은 정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뭐 핑계대고 해서 노조가 막아버리니까. 노조가 막을 수 있고 노사 분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이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노사분규 그럼 발생 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조합원이 얼마큼 늘었느냐 이걸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합원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뭐 노사분규를 많이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사분규 건수입니다. 이번에 건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2013년도에는 그게 72건이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134건을 확점프를 하고 140건, 2019년도에는 141건으로 확 증가를 합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 예, 막 예. 그 노사 분규 발생 건수가 엄청 늘었는데, 근데 이 정부는 친노동인데 친노조 편인데 어떻게 예. 분규는 더 많아졌네? 이게 희한한 겁니다. 아하. 왜냐면은 이제 다 들어주니까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데모를 더 하는 겁니까? 이게 답이 다음 장. 다음에 있으니까. 예, 예. 다음 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노사분규 발생 원인별로 네. 이제 발생 건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저 파란색이 이제 임금 협약에 따른 이제 노사 간에 협약을 네. 합니다. 협상을 하다가 임금 협약. 협약에 따라 협상을 하다가 이제 결렬이 되면 이제 네.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임금 플러스 단체 협약에 단체 따라서 이제 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임단협에 따른 건데 2018년도에 무려 113%가 증가를 합니다. 노사 분규가 발생 건수가. 왜 증가했을까요? 저기 바로 최저임금이 저때 2018년도에 16.4% 확 올리니까 단체 분규가 일어났죠. 이거를 빌미로 해서 최저임금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도 올려라. 그렇지.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는데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이분이 안 올라?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해봤겠죠. 임단협에 따라 협약에 따라 협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사측에서는 이거 이렇게 많이 못 올린다고 얘기했겠죠. 예. 근데 저기서 야 16.4% 올렸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두 자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결렬되니까 이제 노사분규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2018년도에 임단은 노사분규가 무려 전년 대비해서 113%나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게 엄청나네요. 임금 협상이 무려 243%나 증가. 임금 협약에 따라서 이제 결렬이 되니까 이제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0.9%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돈 더 받게 해달라 이거네. 이제 우리가 당선시켜줬으니까. 네. 근데 대놓고 돈 달라 자기네들 그 말하자면 목표치에는 안 되니까 더 내놔라 하다 보니까 계속 청구서를 계속 내밀다 보니까 분규가 많아졌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친노동 정책을 펴니까 사측보다는 노측 편을 많이 드니까 네. 이게 저게 없을 거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확 오르는 그걸 빌미로 해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사분규를 많이 발생시켰다 현 정부에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청구서 내놓는 거예요. 예. 야 우리가 민노총이 당신들 당선시켰잖아. 권력 잡게 해줬으면 우리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는 좋은데 만족을 못하니까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되고 누구 때문에 압승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자꾸 요구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예. 이런 분규사.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거 분석하면서 또 이제 엄청난 이제 소름이 끼쳤는데 왜냐면 저희가 여태껏 제가 쭉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 18년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많이 막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아까 세계 경제 포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안 좋은 게 노동 유연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비난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도 아까 보십시오. 뭐 100위권 밖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현 정부 들어서 더 그게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네요. 민노총이 완전히 그냥 이제 제1 노조로 등극하면서 지금 노사분규도 많이 일으키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는 이 검은 그림자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항상 쭉 이제 그래프를 봤으니까 자 요약을 해보면은 노조의 조직률이 그러니까 임금 받는 사람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현 정부 들어서 급상승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양대 노총 중에서 민주노총이 아주 크게 급상승했다. 조합원이.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공무원들이 네. 노조에 많이 가입을 했다. 즉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을 적용받는 조합원 수가 급증했는데 여기서 또 차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나왔죠. 네. 뭐 어제 나왔나 며칠 전에 그제 나왔나 그런데 보면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는 아까 정교조를 갖다 법에 넣으려 했지 않습니까? 네. 현 정부가 또 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도 노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입법화. 지난번 20대에 사실은 입법을 올렸는데 네. 반대에 반대에 맡겼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아주 뭐 거대, 물론 부정선거 이슈도 있지만 자부지간 완전히 180석이 넘는 거대 저걸 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을. 그러니까 이제 통과할 수 있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정교조도 법안, 안으로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노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슈가 뭐가 되면은 거기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도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 잘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교조만 따져도 교원노조법이 아까 30% 증가했는데 이 5만 명이 이 교원노조를 대다수 이용하는 정교조가 들어오면 훨씬 더 점프를 하겠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또 우리 문제가 또 주시할 게 지난번에 그 인원고 사태도 봤지 않습니까? 네. 정교조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우리한테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더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 정교조가 법 안에 들어오면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러면 이제 더 암묵한 교육 문제도 우리 자식들 문제도 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빌미로 해서 최저임금 급상승을 빌미로 해서 임금 인상을 이제 노조들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노사분규를 급증을 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진짜 올려라. 그건 사실 그냥 인질에 불과하고 자기들의 목적은 자기들 말하자면 밖으로 더 올리는 그렇습니다. 건데 우선은 그냥 인질로 최저임금 이거 인질로 잡아다가 올리지 않고 저기 10몇 프로 올렸으니까 우리도 최소한 2자리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야 미끼야 밑밥. 네, 예. 밑밥. 이게 낚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물면은 큰 걸로 걷어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예. 아유. 이 정부의 그 민낯이 이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이거. 네, 나정주 원장이었습니다. 네.